안녕하세요. 운동무태 한지입니다. 오늘은 흡습소건으로 여름철에 땀 흡수가 좋아 더 인기가 많은 기능성 원단 본봉으로 이렇게 재봉을 했을 때도 땀 뜨지 않고 깔끔하게 재봉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미싱으로 일반 9호반을 지금 장착해 있는 상태에서 박음질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만 해보고, 자, 지금 이거는 기능성 원단 중에 극강으로 얇은 메쉬스판 원단이에요. 엄청 얇아요. 그죠? 지금 자 보시면은 요런데 여기 이런데 중간중간에 지금 땀이 떠 있죠. 지금 이렇게 땀이 떠 있는데 가정용 미싱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바늘만 바꿔주시면 돼요. 일반 바늘 빼시고요. 자, 가정용 미싱에 이제 사용하는 땀 뜨지 않게 사용하는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팁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블루팁이라는 바늘이 있고 그다음에 레드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수에 따라서 블루팁, 레드팁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11호 정도 되는 이제 그 호수의 바늘은 블루팁이라고 하고요. 14호 정도 되는 조금 더 두꺼운 용도의 이제 원단을 박으실 때는 이제 14호의 레드팁을 사용하시는데 솔직히 굳이 레드팁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여름용 원단에는 그냥 이 블루팁 사용하시면 돼요. 9호짜리로 된 바늘도 있기는 한데 이 블루팁에서 나온 거 바늘 색깔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보라색이었나? 하여튼 근데 그것까지도 굳이 쓰실 필요 없고요. 이 블루팁 하나면 다 해결돼요. 웬만한 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자, 이걸 하나 빼서 자, 장착을 해주시고, 자, 이제 똑같이 블루팁 사용해서 같은 원단에 박음질을 해볼게요. 자, 비교해 보시면 자, 위쪽이 블루팁을 사용해서 지금 박음질을 한 모습이고요. 아래쪽이 지금 일반 미싱 바늘 9호 바늘짜리이긴 했는데 일반 바늘 사용했을 때 박음질 모습이에요. 자, 일반 바늘 사용했을 때는 자, 이렇게 중간중간 땀 뜬 게 보여지죠. 근데 블루팁 사용해서는 이렇게 땀 뜨는 게 하나도 없이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얇은 기능성 원단 중에서도 유독 더 얇은 메쉬스판 원단으로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원단이 지금 이렇게 해서 박음질이 될 정도면 거의 보통 옷을 만들 때는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두 겹으로 해서 박음질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겹으로 했을 때도 박음질이 이렇게 일정하게 됐을 때는 땀이 뜨지 않고 됐을 때는 두 겹으로 했을 때는 더 잘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용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원단 땀 뜨실 때 블루팁 사용하시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업용 미싱의 여름 기능성 스판 원단 땀 뜨지 않게 재봉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건 이렇게 침판을 이렇게 바늘구멍이 좀 더 작은 침판으로 교체해 주시면 거의 웬만한 기능성 원단은 여름 기능성 원단은 땀이 뜨지 않고 다 박음질이 잘 되는데 간혹가다 이 침판 교체하는 게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단에 따라서 여름 기능성 원단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이제 몇 가지만 지금 일단 보여드리면 요거는 메쉬스판 원단, 그리고 카치온 원단인데 조금 더 유독 더 얇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카치온 원단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똑같은 카치온 원단인데 조금 힘이 느껴지는 카치온 원단이고, 마지막으로는 쿨맥스 원단. 이렇게 네 가지 원단을 가지고 이제 침판 교체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꼬리북집이나 테프론 노루발, 니트 노루발을 이용해서도 이제 원단에 따라서 여름 기능성 원단도 원단 종류에 따라서 굳이 침판을 바꾸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땀 뜨는 게 방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부터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침판 교체해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바늘은 슈메츠 니트 바늘 9호짜리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 노루발은 처음에 미신 구입 시 본본 구입할 때 사은품으로 받았던 PVC 테프론 노루발 지금 장착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쭉 원단마다 박음질을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이 꼬리북집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꼬리북집도 땀 뜨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돼지꼬리 같이 이 부분이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생겼어요. 교체해 볼게요. 자, 이렇게 껴놓고 실을 그대로 걸어주고 난 다음에 이 돼지꼬리 있는 쪽에 한 2바퀴, 3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 부분 대충 잘라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장착해 주시면 돼요. 밑실에. 그리고 똑같은 노루발에 이렇게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일반 북집 넣어주고, 노루발만 같은 PVC 테프론 노루발인데, 요거는 이제 따로 제가 다른 카페에서 구입을 한 건데, 지금 같은 공정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이 노루발도 같은 테프론 노루발이어도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감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요 제가 따로 구입했던 요 테프론 노루발 한번 장착을 해서 이 노루발로 박음질도 해볼게요. 이제 니트 노루발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박음질 과정. 메쉬스판에 박음질했던 모습 보여드리면 거의 대부분 이 4가지 방법 모두 중간중간 땀이 이렇게 떠져 있는 게 보여져요. 테프론 노루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뜬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니트 노루발도 마찬가지 좀 넓게 떠져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실크처럼 얇은 카치온의 경우에는 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아요. 그래봐야 꼬리북집 하는 데서 조금 뜬 거 있었고, 그리고 니트 노루발 했을 때 조금 중간중간 떠 있는 거 있었고, 오히려 테프론 노루발, 이제 개인적으로 구입했던 테프론 노루발의 경우에는 땀 뜬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원단에 따라서 같은 기능성이어도 이런 식으로 달라요.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자, 힘있는 카치온 같은 경우에도 같은 카치온이어도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게 같은 종류여도 재질에 따라서 이제 두께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같은 장비를 사용해도 이렇게 땀 뜨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아까 그 앞전에 보여드린 실크처럼 얇은 카치온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구입한 테프론 노루발 사용했을 때 땀이 안 떴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번 보시면 땀 뜨는 게 있어요. 중간에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자, 땀이 뜨기는 떠요. 근데 오히려 니트 노루발 사용했을 때는 땀 뜨는 게 거의 없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구입한 테프론 노루발과 니트 노루발 사용했을 때는 일반 카치온 같은 경우에 땀이 많이 안 떠요. 자, 그렇고 쿨맥스. 네, 쿨맥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제가 사은품으로 받았던 노루발로 이제 박음질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땀 뜨는 게 많이 안 보여요. 중간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 한 군데, 자, 이렇게 꼬리복집도 한 군데 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입한 이 노루발 좋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이 테프론 노루발 같은 경우에는 쿨맥스에도 거의 땀 뜨는 게 없어요. 그쵸? 땀 뜨는 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니트 노루발 사용했을 때는 얘는 오히려 쿨맥스는 땀이 좀 떠요. 쿨맥스는 아까 카치오는 땀이 거의 안 떴는데 니트 노루발 했을 때 얘는 좀 떠요. 쿨맥스는. 근데 쿨맥스 같은 경우에도 조직감이 얘랑 또 다른 게 있어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장비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같은 기능성 원단이어도 장비에 따라서 박음질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침판 교체해서 마지막으로 작업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침판 교체해서 작업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노루발 뒤에 올려주신 상태에서 침판에 있는 나사를 돌려서 일단 먼저 빼놔 주시고, 자, 이제 옆에 열어서 침판 빼주시고, 뺀 김에 이 부분 엄청 지저분할 거예요. 그러면 솔로 이제 교체하는 김에 청소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빼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침판 같은 경우에도 이 바늘 구멍 사이즈에 따라서 호수가 다 다르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일단 다 구비를 해서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이거는 9호짜리, 11호, 14호, 16호. 이 바늘 구멍 사이즈에 따라서, 요 구멍 사이즈에 따라서, 이 구멍 사이즈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요 사이즈에 따라서 9호가 제일 작은 거, 9호 바늘 사용하는 용, 그리고 11호짜리, 뭐 그 바늘 호수 이제 사용한 용도로 저는 일단 표기를 해놨는데, 원래는 침판, 이거는 이 각인되어 있는 거는 침판 호수예요. 침판 호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 호수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공업용 미싱을 구입을 했을 때 장착되어 있는 거는 보통 이 16호용 바늘이 쓰이는 20호짜리, 침판 호수 20호짜리, 요게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능성 얇은 원단을 박음질 하실 때는 이렇게 9호나 11호짜리, 바늘이 9호나 11호짜리 들어가는 침판 호수 14나 16, 요거를 구입을 해서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땀 뜨지 않고 박음질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여름에 그냥 11호짜리 껴서 그냥 9호 바늘도 쓰고 11호 바늘도 쓰고 하거든요. 11호짜리 써도 무난하게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래서 11호짜리 침판 사용해서 교체해서 이제 박음질을 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침판 일단 빼놨으면, 자, 여기에 11호용 바늘 들어가는 침판 호수 16 써있는 침판으로 교체를 해줄게요. 그대로 껴주고 나사만 돌려주시고요. 자, 이제 노루발은 제가 요즘에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테프론 노루발 사용해서 침판만 지금 교체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침판 교체해서 마지막 5번 박음질한 거 보시면 땀 뜬 게 전혀 없어요. 그쵸? 메쉬 스판 원단 땀 뜬 거 없고, 그리고 카치온, 이제 실크처럼 얇은 카치온의 경우에도 땀 뜬 부분 없이 박음질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조금 힘 있는 카치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침판 교체했을 때 땀 뜨는 거 없이, 땀 뜬 부분 없이 박음질이 잘 돼 있고, 쿨맥스의 경우에도 자, 땀 뜬 부분 없이 박음질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추가로 만약에 나는 굳이 기능성 여름 스판 원단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따로 노루발이든 침판이든 따로 구입을 하기가 번거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원단, 얇은 원단 위에, 얇은 기능성 스판 원단 위에 이 아래 종이를 하나 대주세요. 얇은 종이 하나 대주시고, 그리고 박음질 하실 때 그냥 그대로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대로 박음질을 해주시고, 그러면 땀이 뜨지 않아요. 땀 뜨지 않고 박음질이 잘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뒤에 종이만 한쪽 이렇게 종이만 이렇게 뜯고, 반대쪽도 이렇게 뜯어내시면, 자, 박음질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도 박음질은 다 돼요. 뜨지 않게. 대신에 이제 옷을 만드실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하실 때 일일이 종이를 뜯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솔직히 얼마 안 하기는 해요. 몇천 원씩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옷을 계속해서 이제 많이 만드실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판 교체. 침판 교체 같은 경우에는 침판 호수는 9호. 9호가 가장 좋긴 하고요. 그리고 9호나 11호 무난하게 그냥 양쪽 다 쓰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호. 근데 말씀드릴 거는 정말 얇은 원단에는 9호 침판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9호 침판으로 일단 구비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봄, 가을에 사용되는 이제 한 20수급 정도 되는 봄, 가을용 이제 기능성 원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침판을 교체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있던 침판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노루발만 테프론 노루발이든 니트 노루발이든 이 꼬리북집이든 얘네들을 사용해 주시면, 얘네들 중에서 사용을 해 주시면 이제 땀 뜨지 않고 박음질이 잘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봄, 가을용 기능성 원단에는 니트 노루발 많이 사용해요. 그럼 거의 땀이 뜨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기능성 스판 원단 땀 뜨지 않게 좀 더 깔끔하게 박음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